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 화재가 났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봅니다.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화로 접수만 하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영양군 생활민원 처리반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태풍 흰남노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에 선포된 경주시와 포항시에 대해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경주시가 태풍 피해 복구에 전념하기 위해 이달 24일 개최 예정이던 제35회 경주시민체육대회를 다음 달 22일로 연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8월 31일 기준 32만 대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9만 6천 대가 늘어났고 2018년에 비해 약 17%가 증가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이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소방에서 아이스볼과 질식 소화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화 실험을 했는데요. 진화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 하부에 불을 붙이고 소방차 도착 평균 시간인 7분을 기다립니다. 자동차는 불길에 완전히 휩싸였고 온도는 순식간에 1100도씨를 기록합니다. 배터리 셀이 연쇄적으로 고열을 내는 배터리 열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열기를 빼앗는 탄산칼륨 계열 아이스볼을 차량 하부로 보냈고 차량 윗부분은 1700도씨까지 견딜 수 있는 질식 소화포를 덮고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길과 열기가 어느 정도 잡히자 배터리가 든 팩을 뚫어 배터리 셀에 직접 물을 분사해 열을 식힙니다. 더 이상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는지도 관찰합니다. 진화 시작 20분 후 배터리 온도는 60도씨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스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화 약재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특별 교육을 통해서 일선의 구조대원들에게 전파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관이 진화 과정에서 감전될 우려가 있고 완전 진화까지 사흘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진화가 됐다고 생각해 배터리를 분리하다가 혹은 폐차 과정에서 자극이 가해지면 다시 불이 붙기도 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문가는 운전 중이나 충전 중 차량에서 틱틱하는 소리가 들리면 화재를 의심하고 주행 중 화재를 인지하면 차를 세운 뒤 대피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10,000갤런 이상 물을 부어도 다시 불이 생성됩니다. 운전자의 힘으로는 이 불을 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진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생명을 먼저 보호하는 데 그 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헬로TV 뉴스 홍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태풍 흰남노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와 포항시에 대해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포항과 경주 지역 주택과 시설물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등록 전환, 분할 경계 복원, 지적 현황 등 지적 측량 수수료입니다. 전파나 반파된 주거용 주택은 1년간 100%를 감면하고 그 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경우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 복구나 피해 주민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수수료 감면을 받으려면 피해 지역 지적 담당 부서에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담당자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가 태풍 피해 복구에 전념하기 위해 당초 이달 24일 개최 예정이던 제35회 경주시민체육대회를 다음 달 22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시 체육회, 읍면동 체육회 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태풍 흰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민체육대회는 한 달가량 미뤄진 10월 22일에 개최됩니다.
경주에서 길을 잃어 실종된 60대 여성이 사흘 만에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10시 6분쯤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현곡면의 한 상점 CCTV를 통해 실종 16일 자정쯤 남사저수지로 향한 것을 확인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조대는 19일 오후 2시 36분쯤 저수지 인근 하천다리 아래에서 물에 반쯤 잠긴 채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치매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전구교체와 같이 간단한 일도 직접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양군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화로 접수만 하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직원이 빠르게 수화기를 들고 응답합니다. 예, 바로 민원 처리팀입니다. 방충망 찢어주셨다고요? 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불편 사항을 접수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내용을 전달받은 현장팀이 출동합니다. 곧 민원인의 집에 도착한 직원들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확인하고 즉시 수리를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어찌할 길을 몰라 걱정했던 일을 금방 처리해주자 어르신은 연신 고마움을 전합니다. 나이 많다 보니까 아무거나 이제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참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참 감사합니다. 영양군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시행 이후 3년 만에 영양군 복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구나 수도꼭지 교체, 방충망 수리 등 간단한 가사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취약계층은 10만 원까지 재료비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사업 시행 첫 해인 2019년에 총 1,108건의 민원을 해결했고 지난해에는 2,317건을 처리하는 등 매년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지역 내에서 공급받고 경비가 총 30만 원을 초과하는 건은 전문 업체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의 반발도 없습니다. 영양군 생활 바로 민원 처리반은 영양군의 역정 사업으로 매년 2,000건의 일상생활 속 생활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며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호응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가족들에게 영양군의 이미지를 높게 만드는 사업입니다.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은 현장 출동팀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올해 총 운영 예산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30%가 넘는 영양군. 지역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LG 헬로비전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측은 지역의 미디어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공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협약을 기반으로 한 각종 사업을 통해 드라마, 영화 촬영지가 알려지면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는 문경 지역에 약 한 1,000만 명에 가까운 인원분들이 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경읍을 경유해서 이제 찾아오시는데 막상 우리 문경읍 생활 지역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근본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문경읍을 영상, 미디어, 문화, 관광, 복합의 거점 시설을 만들어내고 지역을 활성화, 특화 재생을 한다면 연한 100한 1억 정도, 4년 한 400한 4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신천이 고품격 수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대구시는 총 사업비 5,890억 원을 들여 신천을 대구를 대표하는 여가 공간과 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낙동강물 하루 10만 톤을 추가 공급해 신천 유지 용수를 2배로 늘려 건강한 물길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또 상류 하천변 모래톱에 백사장과 강수욕장을 만들어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주시가 지난 19일 영주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 행사장 일대에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서별 지원 사업 및 현장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박남서 영주시장과 이희범 엑스포 조직위원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엑스포 관련 사업 102건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또 전시관 등 엑스포 행사장을 살펴보며 마무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정말 무더웠죠. 남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와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기 또 충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9월 중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태풍이 지나가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때문인데요. 아침 출근길부터 이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2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온주가 10도 가까이 뚝 떨어진 건데요. 강원 산간에서는 올 가을 처음으로 서리가 내리기도 했다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단풍철도 시작됩니다. 올해는 윤기 없던 지난해 단풍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설악산은 9월 29일을 시작으로 또 지리산과 한라산, 계룡산에서 10월 20일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을은 모든 잎이 꽃이 되는 두 번째 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치듯 짧게 지나가는 가을, 그 순간 놓치지 않도록 조금의 여유를 갖고 마음껏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0일)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12명으로 전주 대비 24%가 감소했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더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2,08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30%, 경북이 19%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21일 어린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만 8세 이하의 생애 첫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접종 초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대상군별 연령별로 접종 시작 시기가 다릅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들은 개인별 접종 가능 시기를 확인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지정 병의원에 방문하면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또는 대구시나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치매 우수 프로그램 운영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약화와 사회적 고립감을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치매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 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치매 극복에 기여한 기관 등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이프홈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세이프홈 지원 사업은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 구군이 함께 추진하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스마트 초인종과 문열림 센서 등 안심홈 세트를 취약 가구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여성 1인 가구에만 지원하던 것을 한부모 가구, 범죄 피해자 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해 연말까지 모두 700여 가구에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지원청 15곳과 학교 169곳에 3억여 원을 투입해 최신형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를 지원합니다. 교육청은 최근 불법 촬영 성범죄 증가로 학생과 교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 자체 수시 점검을 위해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가 등록 경로당 536곳에 3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부식비를 지원합니다. 기존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보조금으로 사용해 냉난방기 등 정해진 항목 외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안동시는 이 같은 보조금 집행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보조금 외에 별도로 연간 60만 원의 부식비를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